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과 목표를 확인하신 후 학습을 시작하세요. 자, 저번 시간까지는 우리가 바이어스 회로를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구성을 네 가지를 가지고 구성을 해줬고, 그거를 해석을 해서 각각에 대한 큐포인트를 구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직접 이제 입력 신호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그 증폭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어떤 증폭기의 구성이 이제 그림과 같은데, 요 구성은 기본 공통 에미터 증폭기의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공통 에미터 증폭기라는 거는 입력 신호가 결국은 베이스 쪽에서 들어가고, 에미터를 공통 이제 기준으로 잡고, 그리고 입력 베이스로 들어온 입력에 대해서 출력을 콜렉터로 빼내서 부하에 주어지는 이런 증폭기 형태가 이제 공통 에미터 증폭기입니다. 그래서 바이어스는 이제 전압 분배 바이어스가 되어 있고, 그리고 에미터를 공통으로 기준으로 해서 입력이 베이스, 출력이 콜렉터 빼는 이런 공통 에미터 증폭기의 구조를 보겠는데요. 자, 기본 구조인데 일반적인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에서 결국 입력은 여기 베이스 쪽에서 VS를 들어가서 RS를 거치는데, 실제는 RS를 거치면서 감쇄를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그래서 RS에 대한 감쇄에 대한 분석은 안 하고, 실제 이 커패시터 앞단에 이쪽에 Vin이라는 입력 신호가 들어갈 때 그때의 출력의 VC 값이 어떻게 이제 출력으로 나가는지에 대한 동작이고요. 결국 전압 분배 바이어스에서의 DC 바이어스 값이 주어지고, 요때 여기에 DC 바이어스 된 값에 이제 입력으로 들어가는 Vin이 더해져서 VB라는 베이스 전압이 이런 모양으로 들어갈 때요. 들어가면은 결국 거기에 따라서 베이스 전류도 같이 기준 어떤 큐포인트, 그러니까 DC 바이어스가 인가된 큐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이런 베이스 전류가 흐르고, 거기에 따라서 콜렉터 전류도 큐포인트의 콜렉터 전류를 기준으로 해서 입력이 변함에 따라서 콜렉터 전류도 이렇게 변하는, 교류를 변하는 이런 형태가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VC도 VCQ를 통해서 이렇게 변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결국 이 점에서의 콜렉터 쪽에서의 출력값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변하는 요거를 커패시터를 거쳐서 부하에 이렇게 전달되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동작되는 계략적인 증폭기의 동작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요때 결국은 입력으로 들어오는 요거에 대해서 요 크기에 대해서 출력으로 되는 요 값의 증폭이 얼마나 시키는지, 몇 배를 증폭시키는지, 이런 구성을 각각 요 저항이나 이런 소자 값을 갖고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단 이런 공통 에미터 증폭기의 특징은 입력이 이렇게 들어갈 때 출력은 이렇게 반대로 나오는, 결국은 반전돼서 나오는 형태의 증폭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때 우리는 크게 요 C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결국 C가 없으면은 이쪽 V인에 해당하는 값하고 이쪽 값하고 보면은, 여기는 순수하게 0을 기점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지만은, 여기는 VBQ, 결국 이런 형태 VBQ에 여기가 0이면은 VBQ를 기점으로 이렇게 베이스 전류가 되는 형태고, 결국 VBQ에 해당한 DC 값이 여기서는 존재 안 하고 여기는 존재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만약 C가 없으면 두 개는 쇼트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뭔가 C가 필요한데, 이 C가 어떻게 해서 그런 동작을 하게 되는지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크게 증폭기를 설계할 때 두 가지를 설계합니다. 하나는 앞서 얘기했던 우리 바이어스 상태, 바이어스 회로 해석한 것처럼 바이어스 된 상태, 요때에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명 DC 해석이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DC 해석이란 거는 바이어스 회로 해석하고 똑같고, 그때 구하는 게 Q 포인트를 구하는 게 DC 해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석은 교류 해석이라고 얘기해서, 자, DC 요 전압이 없는 상태. 결국은 어떤 변하지 않는 DC 값은 없고, 순전히 변화하는 이 교류의 성분에 대해서만 이게 따지는 그런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결국 교류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증폭기 전체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DC 해석을 통해서 Q 포인트를 구하고, 그 다음 교류 해석을 통해서 증폭비가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보는 그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DC 해석은 저번 바이어스 회로에서 얘기했듯이 그 바이어스 회로 해석과 같이 Q 포인트를 구하면 되고, 이번 시간은 주로 교류 해석에 대해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 C에 대한, 이 커플링 커패시터에 대한 왜 커플링 커패시터가 필요하고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의 임피던스는 이제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여기서는 오메가는 2파의 F가 되겠습니다. 자, C 양단에 걸린 C 양단의 임피던스는 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데, 결국은 C의 임피던스는 뭐하고 관련이 되냐면 주파수하고 관련이 됩니다. 주파수하고 관련이 되는데, 저항 자체가 임피던스가 저항 값으로 되기 때문에 주파수와 상관없지만, 자, 인덕터 L과 C는 주파수하고 관계되는 그런 형태로 되고, 주로 저항은 소모하는 어떤 소자로 보면은 C하고 L은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다시 방출하고 하는 그런 소자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C의 임피던스는 결국 주파수하고 관계된 이런 형태로 되는데, 만약에 DC 상황에서의 C의 임피던스는, 커패시터의 임피던스는 결국 DC라는 거는 주파수가 0이죠. 주파수가 0이기 때문에 결국은 분모가 0이 되는 형태가 되고, 0분의 1은 결국 무한대가 됩니다. 결국 DC 값에 대해서는, DC에 대해서는 커패시터의 임피던스는 무한대로 봅니다. 무한대라는 건 결국은 끊어진 상태죠. 끊어진 상태입니다. 결국은 앞에서 우리가 DC 값이라는 거는 C를 통해서 결국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DC는 커패시터를 통해서 전달이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VBQ에 해당하는 이런 DC 값은 이쪽에서는 존재가 안 한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출력 전압이 우리가 실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VC라고 Q라고 얘기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형이 나오면은 실제 이쪽 출력에서 C를 거치면서 이쪽 전압이 이렇게 되지만은 C를 거치면서 여기에 해당하는 DC 값은 제거가 돼서 여기에는 0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순전히 교류 성분만 전달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DC는 커패시터를 통해서 전달이 안 되고 차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DC에서는 C의 임피던스가 무한되기 때문에 DC 값은 C를 거치면서 전달이 안 된다는 걸 알았는데, 교류인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교류인 상황에서는 자, 오메가가 2파이 F로 값이 주어지는데, 자, 주파수가 무한대라고 봅시다. 주파수가 굉장히 고주파, 결국 무한대의 주파수를 가졌다 보면은 무한대분의 1이기 때문에 임피던스는 0이 됩니다. 0. 자, 임피던스가 0이라는 거는 결국은 단락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 교류에 대해서 교류에 굉장히 주파수가 높은
무한대 주파수에 해당의 부분은 얘는 그냥 단락됐다. 그냥 이렇게 쇼트됐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 결국은 굉장히 고주파수의 성분에 해당하는 그런 교류 성분은 결국은 그대로 전달이 된다. 감쇄 없이 그대로 전달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근데 실제는 이게 주파수가 우리 신호로 주고 있는 어떤 신호 성분의 주파수는 무한대가 아닌 고주파지만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정도의 임피던스는 존재를 합니다. 0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임피던스는 존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결국 어느 정도의 임피던스가 존재하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되고, 결국 이 임피던스는 이상적으로 0이 아니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고주파로 되면은 이 임피던스는 굉장히 낮아지는 그런 형태로 돼서 여기 교류값은 여기 통과하면서 여기 감쇄가 최소화시키는 이런 단계로 우리가 놓을 수가 있고, 결국은 우리가 신호로 쓰는 이 교류의 주파수라는 거는 결국은 저주파에서는 결국은 이 C를 통해서 많이 감쇄가 되기 때문에 신호로 저주파를 이렇게 신호를 줄 수는 없고 주로 고주파를 신호로 쓰는 그런 증폭기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중에 지금 여기서는 그래서 가정을 주파수는 무한대다라는 가정에 여기 감쇄가 없고 쇼트라는 가정에서 우리가 분석을 하겠는데요. 나중에 이제 그러면은 얘가 주파수 성분이 있을 때 이 영향이 어떻게 되느냐, 이 감쇄 이런 거에 의해서 영향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내용은 다음 그 시간에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증폭기 해석을 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가 좀 다뤄볼 내용은, 자, 트랜지스타를 어떻게 모델링을 할 것이냐, 우리가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모델링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먼저 크게 두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보통 지금 교과서상에서는 알리 모델을 쓰고요. 또 하나의 모델은 하이브리드 이제 등가 모델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로 H 파라메타를 주로 쓰고 있고요. 자, 요거는 이제 하이브리드 등가 모델이고 요거는 알리 모델로 된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주로 하이브리드 등가 모델에서는 H 파라메타, HFE 이런 H 파라메타를 쓰고요. 자, 알리 모델에서는 알리 등가 정항 알리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베타 여기서 이제 AC로 해 있죠. 교류니까 베타 AC의 값을 가지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데이터 시트에서는 우리가 베타 AC라는 값보다는 HF로 보통 표기를 하니까 그래서 데이터 시트를 보실 때 HF 값을 가지고 얘는 알리 모델에서 베타 AC에 해당 값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로 이렇게 알 수 있고요. 또 HI라고 나온 값은 결국 알리의 베타를 곱한 값이다, 이렇게 등가적으로 이렇게 치환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알리 모델을 가지고 좀 더 이제 보면은, 자, 요게 이제 트랜지스터의 여기가 베이스 쪽, 여기가 이제 이미터 쪽, 여기는 콜렉터 쪽. 그래서 이쪽에 베이스, 콜렉터, 이미터 이렇게 되는 요거에 이쪽 부분이 여기, 콜렉터 부분이 이쪽, 이미터 부분이 이쪽, 이런 식으로 치환해서 다시 이제 등가 모델로 이렇게 치환해서 다시 이제 그려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석을 하면 용이하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요 보면은, 자, 베이스 쪽에서 베이스 전류가 흐르면은 이쪽에 이제 결국은 입력 임피던스는 베타 알리 이렇게 될 거고요. 베이스 전류가 흐르면은 이쪽 출력 쪽에서는 콜렉터 전류가 흐르는데 콜렉터 전류는 베타 AB, 여기 요 전류는 이제 콜렉터 전류라고 보고 베타 AB로 이런 식으로 표현되면서 출력 임피던스가 병렬로 R0 붙어 있는 이런 형태로 되겠습니다. 보통 이 출력 임피던스는 거의 무한대로 놓고 이제
오픈된 거로 보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용의상. 그리고 요 RE 값은, 실질적으로, 자, 근사적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우리 DC 해석에서, 바이어스 회로에서 에미터 전류 구한값하고 226mV에서 에미터 전류를 나눈 값을 보통 RE로 우리가 근사적으로 이제 구해서 이 값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좀 값이 좀 작고 불안한 어떤 요소는 좀 갖고 있다. 요거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걸 기본 어떤 해석의 트랜지스터 모델하고 자, 커플링 커패시터의 어떤 이런 기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교류 해석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자 고정 바이어스 회로에 자 에미터를 공통으로 기본으로 해서 입력으로 베이스 쪽에서 입력이 들어오고 콜렉터에서 출력을 뽑아내는 공통 이미터 고정 바이어스 회로에 대한 구성인데요. 자, 요때 이제 바이어스 회로를 DC 해석을 하는 거는 DC 상황에서는 얘가 끊어진 걸로 보기로 했죠. 임피던스가 무한대니까. 그래서 요거만의 해석이 DC 해석이 되는 거고, 요때는 우리 앞서 바이어스 회로를 할 때 했기 때문에 요 끊어진 상태에서 요거에 대한 해석을 해서 바이어스 회로를 해서 Q 포인트를 구하는 게 DC 해석이 되겠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교류 해석을 하기 때문에 교류 해석은 딱 조건이 자 변하지 않은 성분은 다 그라운드와 같이 처리한다. 결국은 VCC에 고정된 DC 전압은 그라운드 0V하고 같이 가지고 그 다음에 자 주파수는 거의 무한대로고 가정을 하고 그래서 C의 임피던스는 0이기 때문에 그냥 쇼트를 시켜서 이렇게 모델을 다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상태에서 자 모델을 다시 그려주면은 자 여기에는 쇼트되어 있고 VCC는 그라운드로 있고 다시 그려주면은 결국 얘가 자 이쪽에 콜렉터 쪽에 있던 자 이 VCC가 그라운드니까 자 RB가 아래쪽으로 가면서 그라운드에 있는 걸로 얘는 치환될 거고요. RC도 결국은 자 콜렉터에서 RC를 거치면서 얘가 0V로 보니까 그라운드로 있는 이런 형태로 다시 얘를 이런 형태로 다시 그릴 수가 있죠. 등가 모델로. 자, 이 조건은 아까처럼 C는 쇼트로 보고 VCC는 0V로 놓고 다시 그리면 이런 형태가 되고 요게 트랜지스터를 우리가 앞서 얘기한 RE 트랜지스터 모델을 적용해서 얘를 이런 RE 모델로 그대로 이제 적용을 시키면은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AC 등가 회로를 다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AC 등가 회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교류 해석을 하면은 자, 교류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결국은 증폭비, 전압 개인입니다. 그래서 입력 전압의 크기에 대해서 출력 전압의 크기가 어떻게 나오냐가 요거를 따지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따지는 게 입력 임피던스입니다. 입력 임피던스가 왜 이제 요걸 좀 따지냐는 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전압 중요한 증폭비, 전압 개인을 구하려면 먼저 입력 VI분의 출력 전압, 이쪽에 출력 전압 Vout이 어떻게 되느냐를 봐야 되는데 입력 VI는 결국은 요 베이스 쪽 여기에 이제 전압이 되겠죠. 자, 이쪽에 전압은 결국은 베이스 전류가 흘러서 여기에 베타 RE 그 임피던스에 걸린 드랍이기 때문에 결국 VI는 IB 베타 RE 이런 형태로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입력. 자, Vout은 자, 이쪽이 Vout인데 결국은 여기서 보면은 콜렉터 전류가 흐르면서
두 개의 RC와 R0의 병렬가, 결국은 IC와 RC하고 R0의 병렬가, 이런 형태로 우리가 갈 수 있고요. 결국 이 B에서 IC는 베타 IB가 되니까 서로 VI 분의 V0는 자 IB 베타 빼주면은 결국 RE 분의 RC와 R0의 병렬값,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는 우리가 공통 에미터 증폭기인 경우에는 입력에 대해서 출력이 반전돼서 나온다는 것을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폭기의 동작을 할 때 우리가 계열을 얘기할 때 말씀드렸고, 그런 의미에서 얘는 입력에 대해서 반전돼서 나온다, 이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력 임피던스로 모델링상에 있는 R0는 실질적으로 RC보다 굉장히 작은 값이라고 가정을 주면은 결국은 얘는 이제 오픈된 거로 보고 결국은 R2분의 RC, 이런 형태로 해서 그 증폭비, 결국 볼티지 게인 그리고 입력에 대한 출력 전압의 증폭비가 R2분의 RC, 이런 형태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입력 임피던스는 결국 입력 쪽에서 본 임피던스라 RB하고 베타 R2의 병렬값으로 이제 베타 R2의 병렬값으로 이렇게 되고, 결국 RB보다 베타 R2가 훨씬 그러니까 RB가 훨씬 크다라고 보면은 결국은 입력 임피던스는 거의 베타 R2로 이렇게 놓을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얘기는 일반적으로 요 R2 값이 좀 작은 값에 해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교류 해석을 할 수 있고, 교류 해석은 결국은 처음에 자 이런 모델에서 C는 다 단락되어 있고 VCC는 0V로 놓으면서 그라운드로 같이 놓으면서 AC 등가 회로를 놓으면서 그리고 트랜지스타를 등가인 트랜지스타 모델, 알리 모델을 적용해서 AC 등가 회로를 다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입력 전압에 대해서 출력 전압에 대한 비를 이 회로를 근간으로 해서 딱 유도해가지고 쉽게 구할 수가 있고, 또 입력 임피던스도 마찬가지로 입력 쪽에서 본 임피던스를 우리가 구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이제 교류 해석이 되겠고요. 이런 거를 근간으로 해서 우리가 교류 해석을 쉽게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